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방역 체계 전환 방안을 담은 YTN 보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전 세계 해외 동포 소식을 랜선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YTN 월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서 쿠바 한인들의 삶을 조명한 독립영화가 YTN 코리안과 YTN 월드에서 소개됩니다. 전 세계 9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독립영화죠. 헤로니모를 오는 19일과 22일 YTN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김수정 강사,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죠. 일명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론의 보도가 지난 그 코로나19 보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기 위한 단계에서 YTN 보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YTN 보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칫 그 긴장감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생각해서는 사실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명률도 높고 중증 환자도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서 더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언론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YTN은 이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며칠 전 그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의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또 다양한 의미로 활용돼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영국 상황에서의 위드 코로나는 한국 정부가 예고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의미보다 훨씬 완화의 정도가 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방역 지침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해당 국가의 어떤 언어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샷은 추가 접종으로 또 일시의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YTN 보도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또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바르고 편리한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어지면 그동안의 노력들 한순간에 또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용어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써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먼저 이제 10월 7일 보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1월 9일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 이 보도에서는 일상 회복의 시작이 이제 11월 9일경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오랜 시간 사실 코로나로 국민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상적 단계 회복으로 들어가면 뭐 재택 치료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부 정보가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까지
제시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날입니다. 뉴스 라이브에서 그 신규 2,427명, 5,000명 나와도 위드 코로나로라고 해서 이 대담에서는 해설위원 한 분하고 또 의료진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해설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승리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서 넘어가는 거다.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복원하며 다른 방식으로 같이 가자라는 틀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가볍게도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가볍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각심을 주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다라는 생각으로 좀 좋았고요. 이제는 사실은 뭐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증감 이거 계속 논의만 사실 계속 보도에서 시작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중증 환자 보호 방역 전환이라든가 또 재택 치료 단계적 확대 등 일명 그 위드 코로나 일상적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Q&A라고 하면서 뭐 돌파 감염이라든가 독감 백신 또 이제 독감 맞을 때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독감 백신 또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의 장례 지침. 저는 장례 절차가 그렇게 됐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도 보고 자세히 알았는데 이런 장례 지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참 유익한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에서 최근에 이제 백신 패스라고 하죠. 접종 증명서와 관련된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고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도 이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그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좀 차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염두에서 팩트Y가 좀 전체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사실을 짚어주려 노력한 점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팩트Y의 검증 보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일자 그 팩트Y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가능하다. 또 10일 팩트Y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한다의 경우에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팩트체크 보도의 효과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팩트Y는 백신 패스가 해외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왜 언급된 것인지 짚어주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라는 점이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지금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보 역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센터에서 볼 때는 저런 것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때가 됐나 이럴 정도로 백신 패스가 없으면 내년 대선 투표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을 보고 네.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필요 없는 것까지라도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시청자의 니즈라고 하죠.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YTN이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관련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제시에서 정치 이념에 따라 그 패스 도입 찬반이 갈린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경향이 지역별, 연령별, 정치 성향별, 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취지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고 수치만 나열해서 혼동을 유발시킨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응답자 경향 차이를 해석해주는 해설이나 또 해외 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더라면 설문조사의 필요성과 응답에 따른 정책 홍보의 보완점이 좀 도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고 또 누적되었던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준비 상황, 또 자영업자들의 기대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의 방역 책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뭐 코로나 보도도 그렇고요, 백신 보도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을 정치와 연결해서 정쟁화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 말을 인용할 때도요, 뭐 그런 정말 의료진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백신 보도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백신 패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뉴스 이 리포트 구성에서 또 여론조사에서 굳이 지지 정당별, 정치 이념 성향별 답변을 묻고 이를 또 그렇게 확대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 보도 보면서 좀 답답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갈려 있어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은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역과 정치적인 문제를 결부시켜서 묻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약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거든요. 방역과 정치를 결부시켜서 묻는 것은 별로 국민 그 정서상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과 정치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에디터님께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런데 비단 이런 이른바 백신 패스와 관련된 논란들이 우리나라만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여러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된 YTN 보도에 대해서? 네, 먼저 10월 2일 보도인데요. 팩트와이에서 유럽에선 백신 패스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서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 우려가 참 많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앞서 시도한 국가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임을 짚어줘서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월 3일 방송 백신 접종하면 자가격리 없는 크로아티아 입국기라는 이 보도에서는 리포터가 직접 크로아티아 도착 과정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정리가 잘 된 보도였다. 참 시도가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YTN은요.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리고 소리 꺼놓고 네. 화면만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서류가 보면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완치 증명서, 그다음에 코로나 확인서 이 3개 서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은 됐어요, 말로는. 근데 소리를 끄고 들으면 표로는 이게 그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은 하나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YTN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체계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혼란의 정도를 줄여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10월 2일 코로나 규제 푸는 북유럽 높은 접종률이 무기, 또 포르투갈 접종 완료율 85% 세계 최고 일상 회복 속도 보도를 보면은요. 북유럽과 포르투갈이 이제 해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조건을 완화했고 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슷한 일상을 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좀 충분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칭찬과 함께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칭찬을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이번에 이런 그 해외 상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YTN 국제부뿐만 아니라 YTN 월드와의 협업도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YTN의 자랑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글로벌 센터가 있고 글로벌 센터에 해외 리포터 분들이 계신데 80분, 그러니까 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보면 뭐 항공기 기장, 주부, 뭐 전 YTN 앵커도 있고요. 전 YTN 기자도 있고 직업군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즘같이
여행이 좀 제약이 좀 있고 자유롭지 못할 때 현장에서 그 안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서도 같이 그 기사 봐주고 내용 체크하고 화면 구성이나 이걸 계속 약간 교육도 겸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디테일 자막에서 조금 더 디테일도 좀 더 꼼꼼히 살핌으로써 좀 그런 리포터들이 잘 만드는 것이 잘 뉴스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으로 저희 자랑을 해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먼저 평가원님께서 요약해 주시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접어드는 시기,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명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사실은 언론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의 추이를 쫓아가느라고 바빴습니다. 때로는 이제 불안 공포를 부추겼던 것도 사실이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언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실력 발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그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다음 교수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급하거나 과도한 기대감 조성 말아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급한 일상 회복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잘못된 정보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정부와 국민이 신중해져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에선 들을 수 없는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생생한 해외 현지 모습을 전하고 있는 YTN 월드 채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뉴스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바로 해외 소식을 알 수 있는 국제 뉴스인데요. 매주 주말 YTN 월드의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 이 생생한 세계 각국의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YTN 월드의 국제 뉴스 제작기를 이정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방송으로 해외 소식을 좀 접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YTN 월드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YTN 월드는 어떤 채널이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YTN 월드는 전 세계 나가 있는 750만 제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뉴스를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56개국 네. 정도에서 80명 넘는 저희 이제 제외 동포들이 직접 해외 리포터로서 저희와 협업하에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 YTN 월드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글로벌 리포트와 글로벌 코리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PD들이 자체적으로 또 그때그때마다 특집을 제작하기도 해요. 네. 이제 글로벌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전달하면서 네. 그 안에서 한인 사회는 어떻게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네.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코리안 같은 경우는 동포 사회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삶을 조명하는 일종의 휴먼 다큐? 이제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글로벌 리포트는 좀 더 뉴스 쪽에 가깝고 글로벌 코리아는 휴먼 다큐 느낌이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작을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이 제작 과정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그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템은 본사가 먼저 요청하기도 하고 리포터 측에서 현지 특이사항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에 방향성을 정해서 담당 PD가 촬영 구성안을 보내드리는데요. 촬영 구성안에는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인터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드려요. 리포터는 그걸 토대로 이제 현지에서 취재와 촬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그 리포터가 기사도 작성하고 하는 건가요? 뭐 촬영도 직접 하고? 촬영은 직접 하시고요. 그래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이제 본사에 보내주시면 각 담당 PD들이 그 영상을 토대로
PD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기사 작성은 PD분들이 해주시고. 이게 아무래도 본업이 아니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 거주하는 정말 동포분들이 네, 네. 모두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승인된 원고를 리포터에게 보내드리면 제 리포터가 그 원고를 읽으시고 오디오 녹음본을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시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PD들이 이제 답변을 하고 그걸 이제 종편실에 가서 네. 마무리 제작을 하고 음악을 받고 이런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리포트를 위해서 좀 네. 노력하고 계신 게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YTN 월드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국내 시청자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나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특집은 모두 YTN 본방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 본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YTN 코리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외에 있는 리포터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다 보니 뭐 제작할 때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큰 고충은 아무래도 시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6개국의 리포터가 계시잖아요. 그 말은 이제 56개의 시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촬영을 해주시다가 뭐 리포터 분들에게 어떤 다른 급변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할 때는 한국 시간이 뭐 이른 새벽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늘 이제 언제 어디서든 리포터와 함께 연락을 해야 하고 같이 이제 수습 방안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PD분들이 큰 고충일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언제든지 좀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하실 때. 그래서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죠. 주말에도 휴가 갔을 때도 카카오톡은 언제나 이제 불통이죠. 열어놓고요. 네. 알겠습니다. YTN 저희 국제부에서도 해외 소식은 사실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현장감과 입체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업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뭐 외신으로 들어오는 소스에 비해서는 화면 구도가 조금 불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상들이 오히려 현장감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건 네.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사 하나를 위해서 최소 4명의 인터뷰 아니면 어떤 리포터들께서 욕심 많은 분들은 뭐 한 8명, 9명까지도 인터뷰를 해주세요. 그래서 더 입체감 있는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꼭 저희는 이제 한인사회 소식, 한인분들의 인터뷰도 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으로 한 리포트 안에 다양한 그런 소식들을 담고 있죠. 국제 소식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해외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좀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몇 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YTN 월드에서 이제 한인 입양인 분들 이야기를 전담하고 있어요. 이제 입양 동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입양 동포가 한 3년 전쯤에 프랑스에서 네. 들어왔던 깡디스 씨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친부모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온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 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아서 그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특집을 제작했었거든요. 깡디스의 특별한 휴가라는 특집이었는데 그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제 깡디스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친모와 연락이 닿았다. 친가족을 방송을 찾았다. 보고 그럼 연락을 주신 건가요?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는데 어떻게 또 타이밍상 네. 공교롭게 그 직후에 이제 그런 연락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깡디스 씨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찾아서 친모와 처음으로 재회하는 순간을 저희가 다시 공항에 가서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짧은 제작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그냥 눈빛만으로 뭔가 짠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저도 보람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입양 동포들의 소식을 담으면서도 살짝 비즈니스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정도였다면 그때를 계기로 입양 동포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게 됐죠.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앞으로 일할 때 좀 이렇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해외 출장이 이제 그래도 한 몇 년 뒤면 당연히 다시 가능해질 거잖아요. 그때 이제 혹시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라든지 뭐 기획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입양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담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록을 쌓아가서 언젠가는 뭐 YTN의 입양인 전문하면 이제 이정민 PD를 떠올릴 수 있게끔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코로나만 풀린다면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넘어서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우리 입양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현지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어서 2, 3부작으로 방송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3부작이면 힘들겠지만 한번 네, 해외 갔다 오시는 김에.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YTN 월드에서 좀 다양한 소식 앞으로도 많이 다뤄주시고 YTN 월드의 입양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이정훈 PD가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백신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평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청 노동자는 백신 휴가도 차별이라는 김철희 기자 리포트와 백신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한다라는 김승환 기자의 리포트 일부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발전소 하청업체 9곳 가운데 3곳은 개인 연차를 써야 주사를 맞고 쉴 수 있었습니다. 백신 휴가가 있더라도 방식과 형태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반면 발전소 정규직 직원들 대부분은 정부가 권고한 이틀의 백신 휴가를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회원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 선거권이랑 백신 완료랑은 전혀 무관한 거고요. YTN 모니터단은 하청 노동자의 백신 휴가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주장의 출발점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점을 짚어줘 유익했다고 평했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백신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철저하게 팩트체크하고 방역과 관련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가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납 비리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주고 산 국가 핵심 시설에 설치한 CCTV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YTN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1차 사업 당시 설치된 CCTV 감시 체계입니다. 데이터 전송의 핵심 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열어봤습니다. 민감한 장비 사이에 황당하게도 뱀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다른 함체 역시 벌레가 드나들고 장비 위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완벽하게 미세먼지와 습기 차단이 가능하다던 업체의 납품 제완서와는 딴판입니다. 계약 물품과 실제 납품한 물품이 다르다면 이건 당연히 계약 취소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망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이 보도에 대해 감시자로서 언론 기능을 충족시켰다. 부실 장비가 국방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도 보도했으면 좋겠다. 후속 보도가 기다려진다고 평했습니다. 유튜브 기사에 달린 댓글 몇 개를 보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보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더 나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군 생활했다. 수십만 원짜리 USB 이후 CCTV인가? 언론이 부정부패를 파헤칠 때마다 응원해야 국민이 산다.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은 전수조사해서 싹 잡아라. 도둑질한 돈 전부 몰수하고. 첨단 CCTV가 이렇게 엉망이니 말문이 막힌다. 군인들만 고생한다.
저 세금만 아껴도 수통, 군화, 철모 진짜 양호한 걸로 다 바꾸겠다. 취재 기자는 비리가 반복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YTN에는 해마다 10만 건이 넘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제보가 뉴스의 힘이 되고 그 힘은 우리 사회의 건강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테지만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전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가른 마른 전투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소개했습니다. 1914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마른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마른 전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된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선포하자 유럽 열강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거세게 불타오르는 전쟁의 불꽃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프로그램의 도입부에서 약 30초 분량의 짧은 소개 영상이 먼저 제시됐는데요.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짧지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어 육군 사관학교 명예교수와 종군 기자가 출연해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라예보 사건부터 독일의 슐리펜 계획, 프랑스의 대응까지 마른 전투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독일의 원래 진군 계획과 프랑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를 통해 달라진 독일의 진군 경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지도를 활용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지휘관들의 사진이나 당시 전쟁 영상 등도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중반까지 출연자 한 사람의 설명에 다소 집중된 분량은 시청자들이 내용을 따라가기에 조금 어려운 느낌을 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때문에 초반부는 많은 정보가 약간 정돈이 덜 된 느낌으로 다가왔고 진행자의 정리와 핵심 요약 화면 등을 거치며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의 주제가 조금씩 선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라는 주제가 마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을 한 번 접하더라도 핵심을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지식과 주요 정보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세계사에 대한 탐구와 그 이면의 여러 가지 교훈도 담고 있어 전쟁에 관심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에서 대선 후보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지금 크나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폭넓은 취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콕 집어서 해주는 YTN이 됐으면 좋겠고 큰 가닥을 보고 가야지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논쟁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습다고 여겨지네요.